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가을과 겨울에 축산 농가를 휩쓸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기간에 돌입합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축 농가의 방역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 농가의 살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또 막고 또 감염 신고 기피를 막고자요, 가축 살처분을 보상해주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역학조사나 이동 제한 명령을 거부한 농가의 보상액을 삭감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 5%거든요. 네. 이거를 20%로 늘렸다고 하고요. 또 살처분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 이 또한 5%였는데 지금 10%에서 60%까지 10에서 늘린다고 합니다. 60%까지. 네, 그렇게 예. 늘린다고 해요. 지금 소독 설비가 없거나 축산 차량 미등록, 그리고 GPS를 달지 않는 등 방역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요, 살처분 보상액을 5% 삭감한다고 하니까 네. 꼭 지킬 건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책임감 있는 맞습니다.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가지와 감귤이고요. 멜론의 전국 연합 사업단 활동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시죠. 10월의 첫날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과일 1,815톤, 과일과채 1,185톤, 일반 채소 5,941톤 들어왔습니다. 총 8,942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877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양파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982.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105톤 들어왔었는데요. 또 전일보다는 122.6톤, 지금 적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양파 20kg 상품 평균가는 17,901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8,300원, 최저가는 17,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17,901원입니다. 전날은 8,358원이었는데요. 시세 차이가 좀 있죠.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9,544원 상승했습니다. 오늘 17,901원에 낙찰됐습니다. 양파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8,358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가격 9월 30일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날 상승하면서 17,901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피망 보겠습니다. 58.89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48.35톤 들어왔었는데요. 전날보다 10.53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홍피망 10kg 상품 평균가 보자 4826원, 최고가는 58,000원, 최저가는 2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날 평균가가 66,396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세가 4만 원대입니다. 시세 차이가 또 있네요. 25,570원 하락한 가격 4826원에 낙찰됐습니다. 홍피망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66,396원을 기록했고요. 그 가격 9월 30일 어제까지 유지를 하다가 오늘 피망 같은 경우는 떨어졌습니다. 482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추도 보겠습니다. 94.01톤 들어왔습니다. 전날 83.89톤 들어왔었는데요. 전날보다 한 10톤 정도 지금 더 많이 반입이 된 상황입니다. 상추 포기찹 4kg 상품 평균가 18,95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16,900원을 기록했네요. 오늘 평균가 18,950원입니다. 전날은 27,000원대였는데요. 전날보다 하락한 시세 8,051원 떨어졌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5일 47,757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9월 27일까지는 그 가격을 유지했지만 그 후로 하락세를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18,95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버섯 보겠습니다. 253.9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26.4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27.5톤 더 증가했습니다. 양송이버섯 2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16,077원을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는 1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날 평균가 29,993원이었습니다. 오늘 시세는 16,077원이죠. 전날보다 떨어졌죠. 4,916원 하락했습니다. 16,077원에 낙찰됐습니다. 양송이버섯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9월 29일 26,500원을 기록했고요. 그 가격 9월 30일까지 유지를 했었지만 오늘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2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이번엔 평균가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19,391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16,077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양송이버섯 충남 부여군이 11,591원에 거래가 됐고요. 충남 보령시 14,120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 양평군은 8,803원에 거래됐네요. 네, 산지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령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25,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도 역시나 보령시가 가장 높았었네요. 14,12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오늘의 채소입니다.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10월 첫날입니다.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131.7톤 들어왔습니다. 전날 136.2톤 들어왔었는데요. 전날보다 한 4.5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가지 8kg 상품 평균가 9,528원에 낙찰됐네요. 최고가는 14,500원, 최저가는 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9,528원이었고요. 전날도 역시 9,000원대긴 했지만 9,147원의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등락가를 보니까요. 381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381원 상승하면서 9,528원에 거래됐습니다. 가지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보시면 9월 25일 같은 경우 17,500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가격 9월 27일까지 유지를 하다가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9월 29일 12,500원 선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지금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14,50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이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9월 12일 21,000원대 시세를 형성하긴 했지만 그 후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요. 10월 1일 오늘 9,528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경기 여주군이 6,896원, 강원 춘천시가 5,993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 광주시도 볼까요? 8,222원을 기록했네요.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 최고가 중에서 경기 광주시가 14,500원에 낙찰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주군이 14,0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도 역시 경기 광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8,22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가지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그렇게 언제 그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요. 제가 나온 이곳 가락동 10월 1일 오늘 날짱 정말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요. 제법 가을이 왔구나 싶어질 정도인데요. 이 선선한 바람을 타고 제가 도착한 이곳 가락동의 경매 상황은 어땠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짜자자잔! 바로 이 탐스러운 가지인데요. 와, 이 보랏빛 유혹 속으로 오늘 한번 빠져볼까 하는데요. 경매사님 직접 한번 모셔보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와, 아우 눈부셔, 아니 올 한 해 사실 가지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어요. 가지야 힘들었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지가 말을 하네요. 네. 예. 아니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그냥 한눈에 봐도 반질반질 윤이 흐르는 게 품질이 꽤 많이 좀 좋아진 것 많이 같거든요. 좋아졌죠? 어때요? 네. 일단은 그 노지 가지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하우스 가주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모든 이제 농산물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대명절 이제 추석에 대한 대목을 좀 톡톡히 봤는데 가지는 좀 어땠어요? 가지는 그냥 뭐 그냥 그 시세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명절 때 쓰는 품목은 아니니까요. 뭐 그냥 이제 보합세로 쭉 유지를 해온 예, 것 예,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제 어제 경매가 끝이 나고 가장 이제 경매 상황 우리 꼼꼼히 짚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경매가 진행이 됐나요? 일단은 네. 어제까지는 계속 반입량들이 증가하면서 그 소비는 좀 덜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약보합세를 이루었습니다. 약보합세를 유지를 예. 했다. 그러면은 소비가 좀 둔화가 됐다는 이제 예, 말씀하셨는데 반입량 부분은 좀 어때요?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예, 예. 근데도 가격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양이 가장 많이 큰 늘어나고 이제 이유를- 소비는 덜 예. 됐으니까. 예. 가장 큰 이유를 그럼 반입량으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예. 반입량이 있고 반입량은 이제 추석이 끝나고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원래 그 추석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일반 가정집에는 그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음식들이 네. 소비가 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기가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입량은 증가하고 매기는 줄어들면서 시세는 좀 떨어진 거죠. 아무쪼록 양은 늘어나는데 또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비까지 좀 둔화된 상황이니까 사실 저희 집에도 아직까지 명절 음식 꽉꽉 차 있거든요. 예, 예. 경매사님 집은 어때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안 먹고 싶어 난 이제는 새로운 가지 무침에 뭐 볶음에 좀 많이들 좀 소비가 돼야 될 텐데 자 말 그대로 좀 소비가 좀 적어졌다 뭐 줄어들었다 하니까는 전 걱정이 이제 재고량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예, 예. 지금 좀 어때요 상태는? 오늘 아침까지 제가 돌아봤을 때는 역시나 뭐 그게 소비가 잘 되지 않았고 비단 가지뿐 아니고 뭐 호박이나 오이 마찬가지로 제거들이 좀 많은 상황이었어요. 재고 좀 나머지는 그렇게 좀 빨리 소진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예. 일단은 근데 이제 점점 그 명절 음식도 다 뭐 드실 테고 이제 소비는 좀 지금 살아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시세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소비가 원활하게 좀 이루어져만이 우리가 또 제대로 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소비가 잘 되게 좀 도움 좀 드릴까요? 가지 요리 잘하실 것 같은데 경매사님 어때요? 예. 잘 하진 못하고 저도 드세요? 네. 예, 삶아서 무쳐서 이렇게 참기름에 비벼 먹는 그거는 좋아합니다. 아, 그 정도. 예, 예. 그것도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직접은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가지를 요리를 잘 못 먹었었는데 크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 다진 마늘 있잖아요. 그걸 기름을 두르고 굴소스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탈탈탈탈 볶아주시면은 그렇게 가지 볶음 그런 맛있더라고요. 방법이 있네요. 네, 예, 예. 좀 아무쪼록 좀 저녁 반찬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가지가 좀 더 많이 소비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지는 좀 연약한 이제 작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출하 시에 우리가 좀 조심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가지는 무조건 광택이 빛나야 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해야 되고 이건 기본 베이스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하우스 가지로 돌아서면서 굵기라든가 그다음에 길이 이런 걸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또한 이제 가지를 보면은 이 꼭지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이 자주 빛깔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막 변색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좀 상품 취급을 하기 그럼 약간 때문에 좀 화면을 잡시 한번 꼭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빛깔, 자주 빛깔이요. 예. 네네. 근데 이것들이 막 노랗고 막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물건이 좀 시세가 안 나옵니다. 아무쪼록 좀 균일하게 굵기가 좀 이렇게 균일하게 좀 나와야만이 제값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흠집 나지 않게 좀 꼼꼼히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만 봐도 아우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지금 품질이 너무나 좋아져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0월 1일 오늘 첫날입니다. 사실 오늘 가격 좀 잘 받아야만이 뭐 한 달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이번 10월 좀 어떻게 경매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사 음식이라든가 그 추석 음식이 남아 있으니까 좀 시세가 약한데 이것이 이제 점점 소비가 좀 살아나면서 시세는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이 산지에 계신 분들이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 같아요. 좀 더 힘낼 수 있게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뭐 항상 뭐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조금만 참으시면은 시세라는 게 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아마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예. 화이팅!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 가락동에서 살펴본 가지된 경매 상황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위 때문에 힘들었던 가지가요. 10월을 맞아서 이 선선한 바람을 타고서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산지에 계신 분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채소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품목연합부의 김학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입니다. 요즘 가지 반입량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작년 9월 기준으로 가지 반입량은 하루 평균 100톤 정도였는데 네. 올해는 110톤 정도로 반입량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 전반적으로 채소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가지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를 보였습니까? 예, 작년 9월 이제 8kg 상품 기준 11,000원 선, 중품은 9,000원 선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상품 기준 15,000원 선, 중품 기준 11,000원 선으로 작년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출하되고 있는 주출하 지역이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작황 상태가 지난 기상 여건 때문에 또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가락시장 반입량을 기준으로 볼 때 50% 이상이 경기도 여주에서 출하되고요. 네. 춘천과 홍천에서도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주산지 작황은 대체로 좋은 편이고 일교차가 커서 생육에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조량이 좋아서 색이 진한 고품질 가지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 여름에는 이 가지 품질이 좀 좋지 않다라는 맞아요.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앞서 이 경매사분이 들고 온 가지 보더라도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품질 가지 생산을 위해서 농업용 클로렐라를 가지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최근 전북 지역에서 크로렐라 배양액으로 키운 가지가 출하되고 있는데요. 네. 크로렐라를 사용한 경우 농산물의 당도와 병충해 저항성이 강해서 품질이 좋은 가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품종 개발도 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가지는 어떤 점을 고려해서 품종 개발을 하게 되나요? 가지 품종은 기후와 토양에 잘 견디고 색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예. 최근에는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 요구에 맞는 품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들을 통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가지의 품종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가지는 어떤 품종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의 주요 품종은 척과가 잘 되고 돌가지 현상이 적은 흑산호가 있는데요. 네. 광택이 강하고 꼭지 부분까지 착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흑진주는 과육이 부드럽고 긴 편이며 쇳불 가지는 우리나라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예. 네. 재래종으로서 과육이 단단하고 검정 보라색을 띠며 더위에 잘 견디는 품종입니다. 그 외에도 조생 흑광, 파세리스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요, 팽팽이 가지 품종인 공선회가 우수 생산자 조직에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떤 점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전국 산지 생산 조직을 대상으로 생산 및 품질 관리, 공선 방식이나 기준 적합도, 상품화 관리, 운영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서 전국에서 10여 곳을 선정하는데요. 네. 송정농협의 팽팽이 가지 공선회는 팽팽이 가지 품종을 보급하고 네.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등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우수탑과 시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네. 이 설명해 주신 대로 우수 생산자 조직으로 선정이 된 그 영광의 주인공을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네. 그 비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광역시에서 팽팽이 가지를 재배하고 있고요. 네. 송정농업 팽팽이 가지 공선 출하 회장을 맡고 있는 변옥연입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우수 생산자 조직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 듣고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로서는 영광이죠. 아마 작지만 강한 조직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네. 좋은 품질 팽팽이 가지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상식 장면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위풍당당해 보이고요. 이 재배하시는 가지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팽팽이 가지. 왜 팽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일반 가지는요, 삶으면 줄어드는데요. 네. 우리 가지는 삶아도 줄어들지 않고요. 네. 육질이 단단하고 팽팽하다고 해서
이름을 팽팽이 가지로 지었습니다. 아, 또 기존 농가에서 많이 키우는 가지는요, 일본 품종으로 그 가지 절임용 품종이 많은데요. 네. 삶아서 무쳐 먹는 요리 외에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 네덜란드에서 요리 전문 품종을 도입해서 개량한 품종입니다. 예. 네. 우리 광주 송정에서 처음 도입해서 그 식감도 좋고요. 네. 생식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가지 요리할 때 보면요. 가지는 이만한데 요리하면 진짜 이만큼밖에 안 나와서 맞아요. 아쉽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 입맛에도 맞고 또 뭐 요리에 잘 맞는 가지를 들여오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기존 가지와 근데 비교했을 때 농가에서 재배하기가 뭐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일반 가지보다도 저온에 잘 견디고요. 오. 그래서 난방비가 절감되고 네. 자가 수정 품종이라요. 수정 작업이 없어 노동력이 절감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비용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죠. 그런데 가지는 다른 채소나 과일과 다르게 기계를 도입해서 선별하기 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가요? 그렇습니다요. 가지는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나기 때문에 네. 기계화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선 출하에서도 인력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선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우수 생산자 조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네. 근데 가지 선별 기준도 좀 특별하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길이, 선별하고 무게. 계신가요? 네. 길이, 무게, 색깔, 병충해 정도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지고요. 네. 특히 겨울에는 가지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다른 계절과 달리 길이를 길게 선별해서 중량을 맞춰 출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팽팽이 가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당찬 계획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저희 팽팽이 가지는요, 지금까지 생산량이 적어 수도권 마트에서만 살 수 있는 고급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량을 앞으로 늘려서요,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게 만들고요, 또 농가 소득도 향상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 쪽으로 시장을 한번 개척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군요. 팽팽이 가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가지 생산 부탁드릴게요. 수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용도 줄이고 뭐 품질과 농가 소득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팽팽이 가지 농가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가지 주 출하 지역은 또 여주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여주에서는 해외 수출을 통해서 내수 물량도 조절하고요. 네. 안정적인 농가 소득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래 가지 전국 생산량이 늘면서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가지 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반입되는 가지 물량은 일부가 수출되면은 시장 반입량이 감소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출 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판로가 생겨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현재 가지 수출 상황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농식품 수출 정보에 의하면은 올해 8월까지 44톤 약 9만 6천 달러의 수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중량으로는 60% 정도, 금액으로는 68%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좋은 가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질도 좀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품질을 위해서 연작 피해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연작 피해를 막는 좀 해법이 있을까요? 가지 연작 피해 예방법은 최소 3년 주기로 돌려짓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병의 발생에서 유행 관계가 적고 재배 환경이 다른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시비를 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작물 생육 환경에 좋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요, 아까 뭐 농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나기 쉽고요. 맞아요. 굉장히 약한 작물인 것 같은데 병충해 피해도 굉장히 유심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지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는 잎이 시들고 줄기가 갈변하는 풋마름병,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역병 등이 있고요. 네. 주요 해충은 복숭아혹 진딧물,
목화 진딧물, 응애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영주시에서는 가지 전목묘로 이 시트름병을 예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재배 방식인가요? 어떤가요? 예, 전목 재배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재배 방법은 아니고요. 네, 네. 예전부터 가지의 안정적인 초세 관리와 장기 재배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배 방법입니다. 가지 연작 시 토양의 병해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일입니다. 오늘 과일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입량입니다. 반입량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50.1톤이고요. 전일 총계에는 40여 톤 들어왔고요. 전일보다는 101.7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황배입니다. 15kg 상품 평균가 14,952원에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18,411원이었는데요. 오늘은 14,952원, 3,459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5kg 상품 기준인데요. 이 9월 28일 19,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 가격대 비스듬하게 유지됐습니다. 오늘 1,000원 정도 하락한 최고가 1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평균가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30일을 놓고 보겠습니다. 9월 3일 43,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고요. 9월 20일 14,800원대, 오늘은 역시 그 가격대가 유지됐습니다. 14,900원대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살펴보죠. 감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70.9톤이고요. 전일 총계는 140.9톤. 지난주에 비해서 29.98톤 상승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감 중에서도 약시부여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6,652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23,476원이었는데요. 전일에 비해서 6,824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9월 28일 32,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요. 그 이후에 9,0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23,000원에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최근 30일 평균가인데요. 9월 20일까지는 비스듬하게 가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4,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오늘은 다시 16,6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입니다. 포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35톤이고요. 지난주 토요일은 245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89.76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입니다. 포도 중에서도 캠벨 얼리 품종이고요.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763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23,249원이었는데요. 오늘은 2763원, 전일에 비해서는 2,486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9월 25일 31,000원대에 거래됐고요. 약 5,0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26,000원에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인데요. 범위를 좀 넓혀서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7일 때 16,5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6,700원대, 최근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27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은 27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생대추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6,068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42,757원이었고요. 전일에 비해서는 6,689원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무화과입니다. 1kg 상품 평균가는 4,977원이고요. 전일 평균가는 6,689원, 전일에 비해서는 1,712원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이죠. 바로 감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의 반입량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반입량입니다. 전체 반입량은 112.3톤입니다. 전일 총계 54.34톤이고요. 전일에 비해서는 57.97톤 증가했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7,645원입니다. 전일 평균가는 47,815원이고요.
전일에 비해서 1,170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10kg 기준인데요. 9월 25일 57,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대가 27일까지는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하락했고 다시 30일 이후에 하락하면서 오늘은 37,645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17일 때까지는 큰 변화 없었는데요. 20일에 31,000원대로 급격히 하락했고요. 그 이후에 또 2만 원 이상 상승하면서 5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시 2만 원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은 37,645원에 기록하면서 최근에 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별입니다. 제주시입니다. 27,834원에 거래됐습니다. 서귀포시입니다. 24,52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귤의 가격을 한번 살펴봤고요. 과일 경매 시황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분석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요. 이거 한 번 앉아서 까먹으면 뭐 10개도 거뜬히 까먹죠. 손이 노래져요. 네, 끝이 없습니다. 좀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바로 이 감귤인데요. 감귤 올해 이번 달에 좀 맛있는 감귤이 잘 나와야 할 텐데요. 이번 달 출하량 어떻습니까? 하우스 감귤 출하는 이제 마무리 시점이고요. 네. 노지 감귤 출하는 10월 하순부터 본격 출하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하우스 감귤이 마무리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감귤 반입량이라든지 가격은 좀 어땠는지도 종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우스 감귤 생산 예상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전년 대비 3.2% 하락하였는데요. 최근 태풍 등 잦은 비로 당도가 낮아지고 네. 부패가 발생으로 9월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지온주 같은 경우는 예산 생산량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018년산 노지 온주 생산 예상량은 48만 톤으로 전년 44만 톤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하지만 연초 한파 및 폭설과 4월 일부 지역 냉해, 5월 강풍 영향으로 상품용 감귤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날씨 피해를 좀 많이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주에서 감귤은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노지 감귤 재배 면적은 감소 추세이나 망감류인 천혜향, 네드향 등 시설 하우스 감귤은 증가 추세입니다. 네, 올해 정말 더웠습니다. 뭐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기상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상 변화에 따라서 뭐 감귤 재배지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예, 망감류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상황이며요. 그다음에 제주 지역도 아열대 기후 변화가 있어서 네. 아열대 작물 등 품종 다양화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연구라든지 검토 결과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어떤 품종이 있고 또 어떤 품종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대표적인 품종은 온주이며 한라봉, 천혜향, 네드향 등 망감류 품종이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요. 네. 선호하는 품종으로 온주, 한라봉, 천혜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온주는 네. 까먹기 쉽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이며 한라봉, 천혜향은 향과 맛이 좋아서 선호도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감귤 품종이 다양화되면요, 농가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출하 시기가 분산되고 네. 다양한 소비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예. 소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감귤 출하를 자율적으로 한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얘기를 해주시죠. 예, 청과 상태의 신선한 감귤 유통을 위한 자율 출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농업인들 스스로 품질 관리와 책임하에 고품질 감귤 유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이 자율 출하에 대해서요, 산지 상황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기능과장 전병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극조생 감귤 출하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원래 노지 감귤 출하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출하되는 극주생 감귤에 대하여 품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네. 강수량이 적고 여름철 과일 생육 시기에 그 기상 여건 등이 좋아서 작년에 비해서는 당도도 높고 택도 좋아서 올해산 감귤이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 뭐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출하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극조생 감귤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지 감귤이 그 첫 출하 시기는 10월 1일로 이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부터 감귤 농가 분들이 자율적으로 출하하도록 하여 출하자들이 계획하에 맛 좋은 감귤을 생산 출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을 계획하면서 우선시 생각한 부분은 소비자들이 일찍 감귤을 맛볼 수 있도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네. 첫 출하일을 자율 결정하면서 농가에서 품질 관리된 노지 극주생 감귤이 소비자에게 이른 시일에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가에게 자율적으로 출하 시기를 맡기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예, 먼저 그 농가나 유통인 입장에서 보면 첫 출하일을 결정했을 경우 첫 출하일에 일시적인 공급량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형성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러한 문제가 자율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도매시장 공급 물량이 분산 출하가 되면서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제주 감귤을 일찍 만나볼 수 있으며 가격 급락폭이 크지 않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일부에서 그 설익은 감귤이 수확되어 출하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 농가나 유통인이 책임하에 자율 출하를 시행하는 만큼 수확 시 완수가 위주의 수확, 충분한 예조 기간을 거쳐서 출하하는 등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출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농가가 아닐까 싶은데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 농가나 생산자 단체 등 대부분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 아무래도 그 첫 출하일을 결정 유통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소비 시장에서 물량이 과잉 공급되거나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출하되는 감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농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참 다행인데요. 앞으로 이 감귤 자율 출하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춰 네. 맛 좋은 감귤을 출하하기 위해서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 품질 관리된 맛 좋고 안전한 감귤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또한 제주 감귤을 아껴주시고 많이 구입해 주실 것을 소비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감귤 자율 출하에 대해서 장점이나 뭐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들어봤는데요. 근데 팀장님, 감귤 자율 출하 유통은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행정 주도의 유통 관리에서 농업인과 생산자 주도의 유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감귤을 유통시켜 나가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하될 감귤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극조성종 감귤 부패화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이 뜻을 모아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극제성 감귤을 소비지에 신선하게 공급함으로써 감귤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제값받기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계속해서 좀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감귤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값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가락동 365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 나온데요. 오늘 저희가 집중할 작물은 바로 멜론입니다. 멜론의 반입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론 총 69.0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4.59톤 들어왔는데요. 전일에 비해서는 4.474톤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4,238원입니다. 전일 평균가는 26,107원이고요. 전일에 비해서는 1,869원 하락한 24,23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8kg 기준이고요. 9월 25일 29,000원대 이 가격이 28일까지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은 24,238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평균가를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16,000원대를 기록하다가 추석 전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9,091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하락하면서 오늘은 24,238원에 거래됐습니다. 평균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산지별입니다. 전북 고창군 22,151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부여군 19,014원, 충북 음성군 21,291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고창군이 최고가 29,000원이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고창군이 가장 높은 22,151원, 음성군이 21,29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멜론의 경매 상황은 어떤지 이경화 팜캐스터가 전해주겠습니다.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볼 집중 분석할 오늘의 작물은요? 메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론을 제가 좀 꼼꼼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와, 그렇게 한눈에 봐도 정말 큼직큼직하게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네, 내려주세요. 네, 자, 이 탐스러운 이 메론 왜 오늘의 작물로 또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메론이 최근에 이 소득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그 외숙 수요도 덩달아서 늘었기 때문에 메론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경매사님과 좀 꼼꼼하게 집중적으로 우리 멜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경매사님,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언제 무슨 날 특별한 날 이렇게 멜론을 좀 드셨던 것 같아요? 거의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저 역시도 정말 친구네 집 갔을 때, 저 친구네 집에 멜론을 좀 먹는다 싶으면 좀 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때요? 지금 경매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죠? 예, 한 10여 년가량 됐습니다. 좀 메론의 좀 소비 좀 이렇게 추세를 본다면 좀 어때요? 예. 메론은 네 그렇습니다. 이 추석 대목 시기에 금융업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선물용 수요가 좀 많으며 예, 그 마트나 백화점에서 선물 수요가 추석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물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년 이렇게 쭉 추세를 보면은 다행히 매해 정말 소비가 늘어가는 거는 사실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실 메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르신들은요, 아이고 저거 외국에서 따온 거 아닌가 뭐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가락동에 반입되는 모든 메론은 당연히 국내산. 거의 90% 이상이 국내산으로 이루어졌고 네. 약간 지금 그 수입 메론이 소량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경매사님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때요? 국내산과 또 이렇게 수입산을 좀 보자면 품질면을 좀 어때요? 솔직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품질은 네트가 선명한 거는 국내산이 월등하고요. 수입산은 이 네트가 없는 상태에서 당도가 월등히 높지만 그 당도가 너무 높다고 좋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품질면이나 여러모로 다 살펴봤을 때 이젠 국내산 메론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소비 상황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살짝 짚어주셨지만 소비가 너무 잘 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현재 지금 진짜 어때요, 소비는요? 소비는 식자재, 학교 급식, 기타 등등 이런 쪽에서
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메론 특성상 그 추석 선물용에 맞춰져 있어서 현재는 추석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경매 상황 우리가 좀 꼼꼼히 짚어봐야 할 텐데 경매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추석 이전보다는 뭐 반입량은 절반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나 발주량 역시 감소가 돼서 현재는 특품 기준으로 해서 강보합세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상품은 약보합세 거래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특품 기준으로 지금 강보합세 가격이 상승했다는 말씀인데요. 예. 상승의 이제 원인을 가장 뭘로 보고 계세요? 특별히 수요량은 증가되지 않았으나 추석에 생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는 반입량이 감속적으로 돌아서고 있어가지고 물량 감소로 인한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량이 좀 이렇게 반입이 좀 덜 되다 보니까는 가격에 영향을 가장 먼저 이렇게 끼치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좀 국내산 뭐 메론 이제는 맛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주로 지금 메론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네. 현재는 추석 이전에는 그 충남 부여, 청량 뭐 이런 지에서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지금 전라도 고창과 충북 진천 쪽에서 반입량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좀 작황 상태는 좀 어떤 편이에요? 현재는 전체적인 특품은 좀 양호한 상황이나 지금 일부 농가들은 정식 시기에 그 폭염과 강우가 동반돼 가지고 작황은 별로 안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요 경매산이 이렇게 쭉 우리 농산물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좀 고르게 균일하게 모든가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등락폭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산재 고충도 좀 심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좀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정식 시기를 골고루 분배해서 날짜를 좋은 날짜에 선택해서 정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그렇게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좀 메론을 조금 높이서 좀 보여주세요. 보면은 그냥 한눈에 봐도 좋지만은 또 가장 좋은 메론을 고르는 요령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이제 수박이 있는데 걔네들 이렇게 통통통 두들겨 보면 좀 맑은 이런 북소리가 나야 된다고 하는데 예. 얘는 두들겨서가 아니고 뭘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 후숙 과일인 메론은 서늘한 곳에서 한 3, 4일 보관해서 드시는 게 네. 당도면이나 식감을 느끼기에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꼭지 부위가 튼실하며 네트가 노란색을 약간 띠면서 선명한 것을 고르는 게 좋은 메론을 고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박처럼 뭐 아무리 두들겨봤자 뭐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네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부분, 이 꼭지 부분이 좀 신선도를 좌우하는 것 같고요. 네트 부위요. 예, 그 네트하고 한눈에 봐도 꼭지가 진짜 싱싱해요. 이거 지금 오늘 막 따온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 출하된 겁니다. 예,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락동에 올라온 농산물들은요 이렇게 신선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메론에 대한 경매 상황까지 좀 예측을 살짝 해보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명절이 지난 지 며칠 안 된 시기라서 대형 유통 발주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나 현재는 반입량이 또 감속적으로 또 기울어지고 있어서 학교 급식이나 식자재 쪽에서 발주량 변화에 따른 이 가격 등락폭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쪼록 좀 안정적인 등락폭 큰 폭 없이 안정적으로 가격이 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좋은 가격도 우리가 잘 받아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락동에서 살펴본 이 집중 작물로 메론을 좀 둘러봤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는요 국내산 메론이 거의 맛은 최고를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지에 계신 분들 좀 자부심을 갖고서 산지에서 잘 출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이상 가락동에서 집중 작물 메론을 전해드린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중앙청과 메론경매사 조윤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집중 분석 나우 농협 최초로 전국 연합 브랜드를 갖고 있는 멜론 연합 사업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론 연합 사업을 검색을 하면 연관돼 있는 것이 바로 이 K 멜론인데요. 이 네. K 멜론이 어떤 건지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농협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국 단위 브랜드로 네. 주산지별로 농가 조직화를 통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데요. 네네.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과 기획 생산을 통한 품질 균열을
위한 생산자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K멜론 브랜드 사업은 2009년 농가 조직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선정됐고요. 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K멜론 연합사업은 현재 곡성농협을 비롯한 20여 개의 참여 농협이 있고요. 8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0억 원의 브랜드 출하 실적을 올렸고 네. 금년에는 150억 원의 브랜드 출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사업단을 결성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농업인이 정성을 들여서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 농가 수치가가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생산량 예측과 출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가 부담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잡기와 재배 면적을 조절하고 출하량 관리와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추어 제값에 잘 팔아주는 판매 농업 실현을 위해서 품목단위 연합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계기로 이렇게 설립이 된 건데요. 전국연합 브랜드화에서 얻게 되는 효과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멜론 농가의 경쟁력 강화가 되어 농가 소득이 안정됩니다. 네. 농업인 조직화를 통한 자율수급 체계 구축으로 품목 단위 유통 체계의 혁신과 전국 단위 통합 마케팅 추진으로 시장 교섭력을 강화되어 농산물 제값받기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네. 또한 기획 생산과 품질 관리 강화로 거래처와 상생하며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게 되고 전략적 수출 가공으로 멜론 산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품목 종립연합 육성과 농협 책임 판매를 강화로 농업 정책에 부응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팔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멜론 마케팅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멜론 내수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수출을 위한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내수 시장은 본격 출하 시기를 앞두고 5월에 산지 담당자와 마케팅 바이어가 전국의 주요 판매장과 공판장을 순회하여 마케팅을 실시했고요. 네. 해외 수출을 위하여 담당 바이어가 대만 등 주요 수출국을 방문하여 판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예. 또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출 상담을 하는 등 안정적인 국내외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해외에서 K 멜론을 요즘 많이 인정받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지금 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K 멜론 수출은 우리나라 멜론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에는 18억 원의 수출을 하였고 금년에는 20억 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그렇군요. 위해서 태국,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실시하는 박람회 등 참석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K멜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저희가 주고받았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한번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론 농가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K멜론 안동 공선회 회장 이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멜론 연합 사업은 언제부터 참여하게 되셨나요? 예, 저희들이 멜론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원래 하우스 수박 후작으로 멜론 농사를 조금씩 짓다가 K멜론 연합사업단에 참여한 횟수는 원래 6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6년째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예. 멜론 연합 사업이 농가에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좀 분석하십니까? 예, 우리 어느 촌이나 마찬가지지만 농촌에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다수 농가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판로가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 역할을 연합사업단에서 국외 수출, 국내 시장의 판로를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고령화를 언급하셨는데요. 실례지만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65세이고요. 그러시군요. 장목반의 네. 거의 막내입니다. 아, 대다수 정말요? 농가
농가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멜론 농사가 뭐 쉽지만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되고 또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저희들이 안동 지역에서 농사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가 호수는 57농가 정도 때 참여하고 있고요. 네. 면적은 약 75헥타르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게 또 참여하고 나서 농가 소득에도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예, 도움이 상당히 되죠. 우리 장목과는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에서 크기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을 경우 해외 수출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연합사업단에서 개척해줘서 손해를 최소화해주고 있어서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대답이 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라서 저희가 정말 듣기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멜론 사업단에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라는 점은 물론 손에 돈이 돼야죠. 그렇게 돼서 국내 국외 시장에 많은 홍보를 내서 K멜론 하면 누구나 안심하고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사업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항상 응원하고 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안동 멜론 K멜론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멜론 연합 사업단에 도움을 받고 있는 농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유통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축이 바로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소비자는 이제 어떤 점이 좀 좋은 점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매뉴얼에 의한 재배와 생산 그리고 엄격한 품질 규정을 준수한 비파괴 검사를 통한 품질 관리로 출하한 농산물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중요하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멜론 연합 사업단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소매가 시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10월 1일 월요일입니다. 소매가 시황 바로 전해드리죠. 첫 번째 품목부터 보겠습니다. 얼갈이 배추입니다. 1kg 상품 평균가 2,722원입니다. 45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양파 1kg 상품 평균가도 보죠. 1,676원을 기록했습니다. 등락 가볼까요? 15원 상승한 가격 1,676원에 판매됐습니다. 당근 무세척입니다. 평균가 5,567원을 기록했고요. 등락가 보니까 80원 정도 상승한 가격이네요. 청피망도 보겠습니다. 100g 상품 평균가 1,130원을 기록했습니다. 1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됐네요. 팽이버섯도 보겠습니다. 150g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576원입니다. 6원 하락한 가격 576원에 판매됐고요. 다음 품목은 포도 캔베럴리입니다. 1kg 상품 평균가 6,368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40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멜론 한 개 상품 평균가는 8,680원, 등락가는 46원 정도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방울토마토도 보죠. 1kg 상품 평균가는 9,750원에 판매가 됐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22원 정도 떨어진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네, 다음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은 8,293원에 거래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100g 기준 4,319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10월 1일 오늘 기준은 2,148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 오늘은 2,141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살펴봤습니다.
자,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요즘 네. 농촌에서는 정말 수확 때문에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충주시 연수동에서는요, 생산적 일손 봉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농가와 봉사단체를 좀 연결을 해가지고요, 현장 근로를 전개하는 충북형 일자리 사업 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네, 뭐 봉사 참여자는요, 일일 뭐 4시간의 봉사를 수행하면 교통비 등 2만 원의 실비를 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봉사 시간도 등록된다고 합니다. 뭐 좋은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요. 실비나 봉사 시간도 이렇게 등록받을 수 있으면 더할 네.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9월에만 3차례가 진행됐는데 벌써 80여 명이나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할 때 알아봤지만 네. 일손이 많이 딸리는 맞아요. 시점이거든요. 농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함께해 주신 농협품목연합부의 김아겸 팀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는요, 옥수수와 사과 그리고 애호박의 시세 정보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